해가 쨍하게 내리쬐는 오후. 후텁지근한 여름 공기 속에서 숨쉬기조차 버거운 작은 원룸 안에 강은서는 갓난아기 지훈을 안고 앉아 있었다.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뜨거운 바람을 겨우 흩뿌렸지만 방 안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은서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보다 더 깊은 피로와 절망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남편 박준영과의 결혼 생활은 그녀를 철저히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매일같이 은서의 가난한 집안을 비난했고 능력 없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폭언으로 표출했다. 은서는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그놈의 지긋지긋한 돈 타령 좀 그만해. 내 애비가 가난해서 창피하다고. 박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갓난아기 지훈을 안고 있는 은서의 바로 앞에서 격렬하게 소리쳤다. 지훈은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놀라 움찔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은서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달랬지만 준영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붉어진 얼굴로 은서를 노려봤다. 내가 너 같은 가난한 집 딸이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는 줄 알아. 내 애비는 평생 군바리로 빌어먹다가 겨우 은퇴한 게 다 아니냐. 쪽팔려 죽겠어. 준영의 말은 비수처럼 은서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아버지. 강대현은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정직하고 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를 향한 남편의 모욕적인 발언에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준영,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 아버지는 평생 국가에 헌신하신 분이야.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준영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국가에 헌신 웃기고 있네. 그래서 남은 게 뭔데? 낡아빠진 아파트 한 채에 연금 몇 푼이 다 아니냐. 내가 뭘 보고 너랑 결혼했는지 후회스러워 죽겠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주제에. 준영은 비아냥거리며 은서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은서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불행이 은서의 가난한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은서는 지훈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이 어린 생명만큼은 자신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제발 그만해. 지훈이 앞에서 무슨 소리야. 그녀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준영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는 갑자기 은서의 손에 들려있던 아기를 거칠게 밀쳐냈다. 이것도 다 내 놈의 팔자야. 가난한 애비 밑에서 태어난 죄. 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 얽매여 살 수 없어. 준영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랑 이 빌어먹을 자식. 평생 여기서 가난하게 살아라 난. 너희들 같은 밑바닥 인생은 질색이다. 그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은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지훈은 엄마의 울음소리에 맞춰 더욱 서럽게 울었다. 은서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지훈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은서는 지훈을 겨우 재운 후 차가운 방바닥에 누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준영의 모진 말들이 맴돌았고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한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버지를 향한 모욕은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홀로 떨었다. 새벽녘. 잠시 잠이 들었던 은서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낯선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은서 씨 되십니까? 국군수도병원입니다. 강대현 환자 보호자 되시죠? 위독하십니다.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은서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아버지 위독하다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젯밤 남편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셨는데. 은서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지훈을 유모차에 태웠다. 그녀의 손은 불안하게 떨렸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앞에는 군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은서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위에는 산소 호흡기를 달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아버지. 은서는 아버지를 부르며 다가갔다. 아버지의 손을 잡자 그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아버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듯했다. 은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그녀는 애원했지만 아버지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다. 옆에 서 있던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심정지가 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심박수는 멈췄고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아, 아버지. 은서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라 유모차에서 깨어나 서럽게 울었다. 병실 안의 군인들과 의료진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강대현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은서는 아버지를 떠나보낼 수 없다는 듯 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듯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은서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했다.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은서는 지훈을 안고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어젯밤 남편에게 버림받고 오늘 새벽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조문객들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셨기에 지인들이 많지 않았고 가족들도 이미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다. 은서는 이 모든 슬픔과 외로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장례식장 바깥은 평온한 듯했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점차 커지더니 곧 귓전을 때릴 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장례식장 안의 조문객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봤다. 거대한 군용 헬기 여러 대가 장례식장 상공에 나타나더니 조심스럽게 인근 공터에 착륙하기 시작했다. 그 웅장한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은서 역시 헬기 소리에 놀라 창밖을 내다봤다. 군용 헬기가 장례식장 바로 옆에 착륙하는 모습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바람이 주변의 나무들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요란했다.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 장례식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은서는 지훈을 안은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헬기 문이 열리고 정복 차림의 고위 군인들이 차례로 내렸다. 그들의 어깨에는 별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들 뒤로는 정장 차림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강대현의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수많은 인물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장례식장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은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던가.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며 왜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난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이때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버림받았던 남편 박준영이었다. 그는 어젯밤 은서를 버리고 떠났지만 어찌 된 일인지 장례식장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고위 인사들과 군용 헬기를 보고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버린 아내와 아이, 그리고 무시했던 장인에게 얼마나 거대하고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에게 어떤 파멸을 가져올지를. 박준영은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군복 차림의 고위 인사들과 정장 차림의 정부 관계자들을 보며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어젯밤 그는 강은서와 그녀의 아버지, 즉 자신의 장인을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평생을 가난한 군바리로 살다 은퇴한 볼품없는 노인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런데 지금 그 노인의 장례식에 군용 헬기까지 동원되며 대한민국 최고위층 인사들이 조문을 오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준영은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의 옆에 있던 문상객 한 명이 그의 말을 듣고 혀를 찼다. 이런 경사스러운 자리에 오셨으면서도 모르세요. 고 강대현 장군님은 국가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1급 기밀 사항이라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나라에 오늘이 있기까지 장군님의 숨은 공로가 크다고 합니다. 장군님 준영의 두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장인이 장군이라고, 그것도 국가에 지대한 공헌을 한 1급 기밀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지난밤 자신이 내뱉은 모진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난한 애비, 군발이, 쪽팔려 죽겠다. 그 말들이 칼날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듯했다. 강은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명패 옆에는 생전 아버지의 계급과 직책이 적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육군소장 강대현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자신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언제나 겸손하고 조용히 살아오셨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다. 이때 한 남자가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는 육군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강인하고 단호했다. 강은서 씨 되십니까고? 강대현 장군님의 따님 되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강은서입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영철입니다. 고
강대현 장군님의 명복을 빕니다. 김영철은 은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은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장군님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장군님의 업적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부분이 많아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되어 김영철 장관의 말에 은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존재가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이었다니.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버지가 평생을 숨기고 살아오신 비밀스러운 삶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지우는 은서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 작은 아이는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박준영은 김영철 장관의 말을 듣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장군님 국방부 장관이 직접 조문까지 오다니, 게다가 영웅이라고까지 칭하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뜩였다. 그는 순식간에 자신의 태도를 바꿔 은서에게 다가갔다. 여보, 은서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훈이도 이렇게 작고. 내가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준영은 은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서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녀는 준영의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의 사과 속에는 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당신은 어젯밤 나랑 지훈이를 버리고 떠났어. 가난하다고. 창피하다고. 은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뼈아픈 상처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준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은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철이 없었어. 이제부터 당신이랑 지훈이한테 평생 잘할게. 내가 시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니, 장인어른의 훌륭한 업적을 내가 이어받아서.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은서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그의 눈은 이미 강대현 장군의 명성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서는 준영의 말을 듣고 역겨움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모욕했던 그 입으로 이제 아버지의 업적을 운운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품에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지훈이 아빠도 아니야. 당신은 어젯밤 이미 우리를 버렸어.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지훈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장례식장 안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들어섰다. 그들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웠다. 그들 중 한 남자가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계산적인 면모가 숨겨져 있었다. 강은서 씨 되십니까? 저는 국정원 특별조사팀장 최병철입니다. 고 강대현 장군님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최병철 팀장은 김영철 장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은서에게 명함을 건넸다. 강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품 중에 저희 국정원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 방문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은서는 그에게서 묘한 위압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가 국정원과도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김영철 장관은 최병철 팀장을 곁눈질로 흘겨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은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숨겨온 비밀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복잡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최병철 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박준영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장인이 거대한 비밀을 가진 인물이었다니.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서에게 다시 다가가 속삭였다. 은서야, 당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알았지. 우리가 다시 장례식장은 여전히 군용 헬기의 굉음과 고위 인사들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강은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묘한 평온함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아버지가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숨겨온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가 그녀를 감쌌다. 박준영은 여전히 은서의 주변을 맴돌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애썼지만 은서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아버지의 영정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영철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강은서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강은서 씨, 지금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죠. 갑작스러운 일이라서요. 하지만 강 장군님께서 남기신 업적은 이 나라의 근간을 지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가 장군님의 마지막을 이렇게라도 기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관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사셨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 기밀이었고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연계도 바라지 않으셨죠. 오직 조국을 위한 헌신만이 그분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최병철 국정원 특별조사팀장이 다시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은서의 영정사진을 훑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강은서 씨,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강 장군님께서 국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저희 국정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군님께서 평소에 특별히 아끼시던 물건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기록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은서는 최병철의 질문에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조문을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캐내기 위해 온 듯한 인상이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물건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기록 같은 것도 제가 아는 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은서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최병철은 은서의 대답에 실망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혹시 나중에라도 뭔가 떠오르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김영철 장관은 최병철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은 은서에게도 느껴졌다. 은서는 직감적으로 최병철이 아버지와 어떤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아버지의 비밀을 캐내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최병철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한편 박준영은 은서의 옆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최병철과 김영철 장관의 계급장을 번갈아 보며 번뜩였다.
국방부 장관의 국정원 팀장이라니. 그는 장인 강대현이 상상 이상의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은서에게 속삭였다. 여보, 저분들이 괜히 오신 게 아니야. 당신 아버지께 뭔가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우리가 잘하면 이걸로 한몫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은서는 준영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고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은 제발 조용히 있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 은서는 차갑게 말했지만 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부와 명예를 꿈꾸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은서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늘 소박하게 사셨기에 유품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낡은 군복 몇 벌,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오래된 책 몇 권이 전부였다. 은서는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회한에 잠겼다. 그녀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삶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진첩을 넘기던 은서는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두 명의 남자. 한 명은 김영철 장관과 매우 닮아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알 수 없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사진 뒷면에는 낡은 글씨로 백호, 강대현, 흥룡이라고 적혀 있었다. 백호, 흥룡 이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사진이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은서는 문을 열었고 최병철 팀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 두 명이 함께 있었다. 강은서 씨,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최병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집 안을 훑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은서는 최병철을 집 안으로 들였다. 최병철은 거실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강 장군님께서 생전에 중요한 국가 기밀을 다루셨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저희는 장군님께서 비밀리에 보관하고 계시던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그 자료들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은서는 최병철의 말을 듣고 더욱 경계심을 높였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도둑 취급하는 겁니까? 은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병철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오해십니다. 강은서 씨. 저희는 장군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료들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협조해 주십시오. 은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에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것을 남기실 분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최병철에게서 신뢰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최병철은 은서의 단호한 태도에 살짝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부하들은 곧바로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은서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갓난아기 지훈을 품에 안고 있었기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자비한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서랍을 열고 옷장 문을 열고 심지어 액자 뒤까지 샅샅이 뒤졌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둬. 은서는 소리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병철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강은서 씨,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은서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얼마 후 최병철의 부하 중 한 명이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아버지의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나무 상자였다. 은서는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최병철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수첩 몇 권과 함께 오래된 테이프,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최병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찾았군요. 은서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보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비밀이 담겨 있는 듯한 물건들이었다. 최병철은 상자 안의 물건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그는 특히 낡은 수첩과 USB에 관심을 보였다. 강 장군님께서 이런 것을 남겨두셨을 줄이야. 역시 대단하신 분입니다. 최병철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탐욕스러운 빛이 엿보였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은서는 놀라서 문을 열었고 김영철 장관이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김영철 장관은 최병철을 노려봤다. 최병철 팀장,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강 장군님의 유족을 함부로 대하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병철은 김영철 장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했다. 장관님, 이건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입니다. 강 장군님께서 남기신 국가기밀 자료를 회수하는 중이었습니다. 최병철은 태연하게 말했다. 김영철 장관은 코웃음을 쳤다. 국정원의 업무강 장군님은 저와 함께 1급 기밀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료는 국정원이 아닌 국방부의 소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은서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줄이야. 그녀는 갓난아기 지훈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지훈은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지훈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모습만을 보일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둘러싼 권력 싸움 속에서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다.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강인함과 지혜에 있다는 것을. 김영철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강대현 장군의 낡은 아파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병철 국정원 특별조사팀장은 김 장관의 예기치 못한 개입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살벌했다. 장관님, 무슨 오해라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강 장군님께서 남기신 국가기밀 자료를 회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잘못된 곳으로 유출된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병철은 침착하게 설명하려 들었다. 하지만 김영철 장관은 그의 말을 끊었다. 오해 최 팀장. 강 장군님은 제 직속 상관이셨고 저와 함께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프로젝트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유품은 국정원이 아닌 국방부의 소관입니다. 지금 당장 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물러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김영철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뒤에 서 있던 무장한 군인들은 일제히 총을 들고 최병철과 그의 부하들을 겨냥했다. 최병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김영철 장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상자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강 장군의 수첩과 오래된 테이프, 그리고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국가안보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최병철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아파트를 떠났다. 그의 눈빛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강은서와 상자에 담긴 유품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영철 장관은 최병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총을 내리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은서에게 다가왔다. 강은서 씨, 괜찮으십니까?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부드러웠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최 팀장은 왜 저렇게까지 하려는 거죠? 김 장관은 한숨을 쉬었다. 강 장군님은 생전에 아주 위험한 적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부패 세력에 맞서 싸우셨고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료들입니다. 최병철 팀장, 그 또한 그 부패 세력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장관의 말에 은서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거대한 악과 싸우는 영웅이었다니. 김 장관은 은서에게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 자료들은 강 장군님께서 목숨 걸고 지켜내신 것입니다. 지금은 강은서 씨가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강 장군님께서 직접 손에 넣으신 것들입니다. 그는 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은서 씨, 장군님의 딸로서 이 자료들을 지켜내 주십시오. 그리고 장군님의 뜻을 이어받아 주십시오. 아버님은 당신을 믿으셨을 겁니다. 은서는 낡은 상자를 품에 안았다.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다. 그녀는 김 장관의 말을 듣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지우는 은서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아이에게 더 이상 비참한 삶을 물려줄 수 없다고 다짐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것을 지켜낼 것이었다. 김영철 장관은 은서에게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강 장군님을 위한 마지막 의리입니다. 그는 은서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군인들과 함께 아파트를 떠났다. 아파트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은서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듯 요동쳤다. 며칠 후 은서는 조심스럽게 상자 안의 유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낡은 수첩에는 강 장군의 필체로 빼곡하게 기록들이 채워져 있었다. 주로 날짜와 암호 같은 문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은서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오래된 테이프는 재생할 수 있는 장치조차 없었다. 마지막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암호로 잠겨있는 파일들이 가득했다. 은서는 암호를 풀 수 없었다. 그녀는 막막함을 느꼈다. 아버지의 유산은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했다. 그때 박준영이 다시 은서의 아파트에 찾아왔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은서야, 문 좀 열어봐. 내가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은서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문을 조금 열었다. 무슨 일이야?
은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은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젯밤 일은 다 술김에 한 말이야. 당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정말 몰랐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다시 시작하자. 응, 지훈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그의 눈은 은서의 손에 들려있던 상자를 향했다. 그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다. 은서는 준영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 분명했다. 당신은 이미 우리를 버렸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다시 온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처럼 탐욕스러운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은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약함이 없었다. 준영은 은서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굴한 태도를 보였다. 은서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했어. 당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게 있다면 그걸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이건 당신 아버지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지훈이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해. 그는 지훈의 이름을 팔아 은서의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다. 은서는 지훈을 품에 안았다. 지훈이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은서는 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이 이 상자에 든 걸 노리고 있다는 거 알아. 당신은 내가 아는 한 가장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당장 나가.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준영은 은서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은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결국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좋아. 이대로 두고 보나보자. 당신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다. 준영이 혼자서 포기할 리 없었다. 그는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아 그녀를 괴롭힐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은서는 잠든 지훈을 바라보며 상자 안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녀는 아버지의 수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몇몇 페이지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과 함께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다. 마치 지도처럼 보였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암호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암호를 풀어야만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은서는 김영철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관님,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들을 제가 혼자 해독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동료는 장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료들을 해독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영철 장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강은서 씨,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강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인 위협에 대한 경고이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인맥을 동원하여 강은서 씨를 돕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김영철 장관은 은서를 자신의 비공개 연구실로 초대했다. 그곳은 군사 기밀 자료들이 보관되는 곳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였다. 연구실에는 최첨단 분석 장비들과 함께 수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김 장관은
은서에게 강대현 장군이 생전에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적들과 싸워왔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강대현 장군은 과거 군사정보국 소속의 비밀작전팀 흥룡의 총책임자였다. 흥룡팀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부패 세력과 해외 스파이 조직을 추적하고 소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최병철은 당시 강 장군의 밑에서 일하던 팀원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야망과 탐욕은 결국 그를 타락시켰고 그는 흥룡팀의 정보들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 강 장군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병철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오랜 시간 비밀리에 자료들을 수집해왔던 것이었다. 최병철은 강 장군님의 가장 가까운 부하였다가 배신한 인물입니다. 그는 강 장군님께서 수집한 자료들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덮고 오히려 더 큰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할 것입니다. 김 장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은서는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위험하고 고독한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동시에 아버지가 얼마나 강인하고 정의로운 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은서는 김 장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수첩에 적힌 기호들은 군사작전 시 사용되던 암호 체계의 일부였고 점들은 특정 좌표를 의미했다. USB에 담긴 파일들 또한 특수한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은서는 지훈을 돌보는 틈틈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김 장관은 자신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은서를 도왔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은서는 마침내 USB에 담긴 핵심 파일 하나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파일 안에는 최병철과 그를 비호하는 거대한 부패 세력의 비자금 내역, 불법 로비, 그리고 국가 기밀 유출과 관련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들의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 장군이 목숨 걸고 파헤쳤던 진실이었다. 은서는 자료들을 보며 손을 떨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정이 담긴 유산이었다. 그녀는 최병철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대현 장군의 딸이었다. 강은서는 해독된 USB 파일에 담긴 충격적인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암호 같은 기록들과 연결되자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최병철 팀장과 그를 비호하는 거대한 부패 세력의 이름, 그들의 비자금 흐름, 불법 로비 명단, 심지어 국가 기밀 유출 정황까지 강대현 장군이 생전에 목숨 걸고 파헤쳤던 진실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책임감으로 요동쳤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며 외로운 싸움을 해오셨다. 그리고 그 싸움의 마지막은 비극이었다. 은서는 지훈을 품에 안았다. 이 작은 아이에게 더 이상 무능하고 나약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고 그들의 죄를 만천해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잇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김영철 장관은 은서가 해독한 자료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착잡함이 교차했다. 강 장군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증거들을 수집하고 계셨을 줄이야. 최병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비리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폭탄입니다.
김 장관은 자료들을 들고 망설이는 듯했다. 이 자료들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파장을 예상하고 있었다. 사회에 큰 혼란이 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며 어쩌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은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장관님, 아버지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 자료들은 반드시 세상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은서의 단호한 눈빛에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 장군님의 따님답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강 장군님의 뜻을 잇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최병철은 국정원 내부에도 강력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김 장관은 자신의 신뢰하는 참모들과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자료들을 분석하고 최병철 세력의 약점을 파고들 방법을 모색했다. 은서는 김 장관의 조언에 따라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든 활동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그녀는 박준영의 접근도 철저히 차단했다. 박준영은 은서가 아버지의 유산을 해독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매일같이 은서의 아파트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미행하고 기회를 엿봤다. 강은서 전현이 뭘 하려는 거지. 틀림없이 나한테도 한몫 떨어질 거야. 아니, 어쩌면 내가 그걸 다 가질 수도 있지.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은서가 아버지를 통해 어떤 거대한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준영은 은서가 지훈을 데리고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은서의 아파트에 침입했다.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 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은서가 숨겨둔 USB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은서는 이미 중요한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은 상태였다. 준영은 허탕을 치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아무것도 없어 이지혜 인연이 날 가지고 노는 건가? 그때 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준영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준영 씨 되시죠? 저는 최병철입니다. 당신의 아내 강은서 씨가 지금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설득하여 저희에게 협조하게 만든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모든 빚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준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최병철 국정원 팀장 게다가 자신의 빚까지 해결해 준다니. 그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은서에게 복수하고 동시에 큰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했다. 최 팀장님, 저야말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강은서, 그년이 지금 뭘 하는지 제가 다 보고하겠습니다. 그녀는 저한테서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준영은 최병철에게 아첨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최병철은 준영의 비굴한 태도에 만족한 듯 코웃음을 쳤다. 좋습니다. 당신은 강은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하십시오. 특히 그녀가 누구에게 강 장군의 자료를 넘기려 하는지 알아내십시오. 당신의 협조에 따라 우리의 보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최병철은 준영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박준영은 최병철의 지시를 받고 은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서가 김영철 장관과 자주 만나는 것을 포착했고 그 사실을 최병철에게 보고했다. 최병철은 김영철 장관이 강대현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은서와 김 장관을 동시에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최병철은 김영철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장관님, 강 장군님의 유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더 이상 강은서 씨를 감싸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관님의 정치 생명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김영철 장관은 최병철의 협박에 분노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최병철이 단순한 국정원 팀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진우가 파헤친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병철의 배경을 다시 한번 조사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병철은 과거 강대현 장군과 함께 흥룡팀에서 활동했지만 오래전부터 거대 부패 세력의 스파이로 활동하며 팀의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강 장군은 그 사실을 알고 최병철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것이고 최병철은 강 장군을 제거하고 그 증거들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 최병철, 그가 바로 흥룡팀의 내부 첩자였군. 김 장관은 이를 갈았다. 강 장군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이 바로 이것이었다. 김 장관은 은서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은서는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비극적인 배신과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타올랐다. 김영철 장관과 강은서는 최병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함정을 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중요한 자료들을 일부러 노출시켜 최병철을 유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자료를 탈취하려 접근하는 순간 그를 현장에서 체포할 계획이었다. 이 모든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오직 김 장관의 최측근 소수만이 알고 있었다. 박준영은 은서의 행동을 주시하며 최병철에게 계속해서 보고했다. 그는 은서가 특정 장소에 비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최병철에게 흘렸다. 최병철은 이 정보를 믿고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다. 그는 박준영에게 보상금을 약속하며 은서가 자료를 넘기는 현장에 박준영을 동행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박준영은 자신이 큰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최병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파멸로 향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작전 당일, 은서는 김 장관이 지시한 대로 한적한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척 연기를 했다. 그녀의 가방에는 핵심 자료 대신 더미 파일이 들어있었다. 멀리서 박준영이 은서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은서가 자료를 누군가에게 넘기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최병철 팀장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은서가 있는 카페 근처에 매복했다. 그는 은서가 만나는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자료를 탈취할 계획이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함께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강대현이 남긴 모든 비밀을 손에 넣어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려 했다. 카페 안에서 은서는 지훈을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익숙한 얼굴이 카페로 들어서고 있었다. 김영철 장관이었다. 그는 은서에게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강은서 씨, 준비는 되셨습니까? 김 장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관님.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을 손으로 가리켰다. 박준영은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영철 장관이 나타난 것에 놀랐지만 곧바로 최병철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최 팀장님, 김영철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강은서가 자료를 김 장관에게 넘기려는 것 같습니다. 최병철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드디어 강대현의 마지막 유산을 손에 넣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좋아, 지금 당장 진입한다. 김영철도 함께 처리해. 최병철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의 부하들은 일제히 카페로 향했다. 그들은 은서와 김 장관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이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순간 김영철 장관의 비서가 갑자기 김 장관에게 속삭였다. 장관님, 최병철 팀장이 직접 움직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습니다.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였다. 최병철은 은서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페 사방에서 숨어있던 특수 요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신속하게 최병철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최병철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수갑이 채워졌다. 김영철 장관은 최병철의 앞에 섰다. 최병철 팀장, 당신은 국가기밀 유출, 불법 로비, 그리고 강대현 장군 살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최병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강대현 장군 살해 교사. 그는 자신이 은폐했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은서를 노려봤다. 은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심과 함께 단호함이 빛났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준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최병철이 체포되다니, 게다가 살해 교사 혐의까지. 그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어떤 거대한 세력과 엮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주변에도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박준영을 향해 수갑을 내밀었다. 그의 탐욕과 비겁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최병철 팀장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망연자실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은서를 노려봤다. 강대현, 내 놈이 나를 이렇게까지. 그는 이를 갈았지만 특수요원들의 단단한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야망과 탐욕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카페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준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최병철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최병철이라는 거대한 세력의 빌부터 한몫 챙기려 했던 그의 어리석음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준영의 주변에도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국정원 소속 특수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박준영의 도주를 막고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박준영 씨, 당신은 최병철과의 공모 및 국가기밀 유출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아니, 이건 오해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저 강은서 전현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박준영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변명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강은서를 향해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강은서, 이 마귀 같은 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너를 평생 저주할 거야. 그의 얼굴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서는 준영의 저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동정심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 것이었다. 은서는 김영철 장관을 바라봤다.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강은서 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최병철과 박준영은 곧바로 검찰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진우가 제공한 USB 파일 속의 자료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냈다. 최병철은 강대현 장군을 살해 교사하고 그가 수집한 국가 기밀 자료를 해외 스파이 조직에 넘기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박준영은 최병철과의 공모 및 국가 기밀 유출 방조, 그리고 불법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과거 행적들, 즉 강은서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탕진했던 사실까지도 함께 드러났다. 최병철의 재판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재판 과정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그가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에 경악했다. 특히 강대현 장군이 흑룡팀의 총책임자로서 최병철의 비리를 파헤치다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적 공분은 극에 달했다. 강대현 장군은 뒤늦게 국가의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그의 명예는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강은서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최병철의 악행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용기와 강인함을 물려받은 당당한 여성이었다. 지우는 재판 내내 은서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에도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박준영은 재판 내내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 애썼고 모든 책임을 최병철에게 전가하려 했다. 그는 강은서를 향해 원망의 눈빛을 보냈지만 은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채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결국 최병철에게는 국가 기밀 유출, 살해 교사, 직권 남용 등 여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는 교도소의 차가운 감방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탐욕과 배신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박준영에게는 불법 사기 및 국가 기밀 유출,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강은서는 김영철 장관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은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김영철 장관이 함께였다. 김 장관은 은서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강은서 씨, 강 장군님의 명예를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강 장군님의 자랑스러운 따님입니다. 은서는 미소를 지었다. 장관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에 대해 깊은 보람을 느꼈다. 지우는 은서의 품에서 밝게 웃고 있었다. 그는 엄마의 노력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김영철 장관은 강대현 장군이 남긴 유품, 즉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은서에게 돌려주었다. 이 자료들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강은서 씨, 강 장군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김 장관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자료들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과 신념,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은서는 아버지의 유품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녀는 지훈을 키우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대현 장군의 명예를 건 기금을 설립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소외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의 유산 속에 담긴 기술적인 부분, 즉 미래의 문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미래 기술과 보안 시스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은서는 아버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안 기술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유산을 결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다. 물론 그녀의 길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젊은 여성으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함과 지혜로 모든 역경을 극복해 나갔다. 김영철 장관은 은서의 사업을 돕는 데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은서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고 그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은서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의 회사는 최첨단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회사는 단순한 영리기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은서는 이제 더 이상 박준영에게 버림받았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뤄낸 당당한 기업가이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밀미치는 리더가 되었다. 지훈은 엄마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는 자랑스러운 엄마를 보며 자랐다. 세월이 흘러 지훈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엄마처럼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지훈은 엄마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영 수업을 받았다. 그는 언젠가 엄마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고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더욱 빛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은서는 자신의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은서는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백호, 강대현, 흥룡이라고 적혀있던 흑백 사진을 응시했다. 이제 그녀는 그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백호는 김영철 장관의 작전명이었고 흥룡은 아버지의 작전명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고 그들의 희생은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 은서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비록 물질적인 유산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 즉 용기와 지혜, 그리고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물려주셨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가난과 절망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냈다. 박준영의 비난과 모욕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은서는 자신의 노력과 희생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과 용기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애비가 창피하다는 말에 아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고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증명이었다.